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8시 59분이고요. 개장 바로 전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쪽이었나요? 파란불 쪽입니다. 코스피는 살짝 파란불, 코스닥은 살짝 빨간불.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분이 아니죠.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민사님이 살짝 늦으신다고 합니다. 네.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이게 패턴이 자꾸 미국 증시가 안 좋고 야간 선물이 안 좋은데 꼭 장 시작할 때쯤 되면은 미니 나스닥이랑 S&P가 올라요. 그래서 조금 덜 떨어지는 패턴인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에 엔비디아 반영이 되니까 네.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국제 유가가 빠진 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진 게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뭐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또 수혜가 될 수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찌라시가 계속 또 생기더라고요. 뭐 클래시스 인수 관련된 이슈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거짓으로 판단됐고요. 로템이 좀 큰 규모의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대 상승 시작하는데 그래서 방산 쪽, 뭐 조선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잘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을 했고요. 9시 땡쳤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0.03% 마이너스. 최근의 흐름처럼 개장,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항상 높았던 전 3거래일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628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0.04% 마이너스고요. 769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면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5%, 0.7%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네요. 삼성전자가 56,900원, 하이닉스가 199,000원, LG엔솔이 0.8% 떨어져서 375,000원 이렇게 시작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현대차가 살짝 오르네요. 0.2%, 0.5% 오르고요. 셀트리온이 그나마 좋습니다. 1.7% 오르면서 177,1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또 갑니다. 698,000원. 이거 신고가입니까? 신고가죠? 어제 69만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70만 1,000원까지 찍어서 70만원 돌파,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2.6% 추가적으로 오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6% 상승. 오늘 삼성화재, 카카오 이런 애들도 1% 이상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15,390원으로 2% 추가 상승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좀 엇갈리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뭐 이런 종목들, 리가캠 좀 엇갈려서 반응을 하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뭘 올려야 되나 이렇게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거 뭐 K뷰티, 대여, 클래시스 인수 추진 요거에 대한 그런 기사로 클래시스가 15%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네요. 이게 왜 가짜인지는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3.5% 오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뭐 클래시스나 뭐 휴젤이나 뭐 이런 뷰티 관련된 종목도 같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좋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4.5% 정도 뭐 오르니까 카페24가 18%.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중에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있고 하락 종목 중에는 그렇게 딱히 뭐 눈에 띄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하창한 본부장님, 네. 좀 특징들 짚어볼까요?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단말기 이 내용이 또 오픈이 되면서 네. 사실 이제 블룸버그가 검토서를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삼성 대변인도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이슈가 있으면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조금 트레이딩 하실 때 물론 수급이 쏠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일단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24 같은 경우가 전에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유튜브 쇼핑에서 엄청 잘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AI를 활용을 해서 그 유튜브 쇼핑이 되게 잘 됐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가면 아마 AI 스포티어 쪽도 수급이 쏠릴 확률이 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STO가 법제화 실패하면서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28일이죠. 그 관련된 또 정당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핑거, 뭐 뱅크웨어 글로벌 뭐 이런 쪽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 윗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달았었던 액침냉각 쪽에서 삼성 공조 오늘 장 초반부터 수급 쏠리면서 이것도 9%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12%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LNG 프로젝트에 따라서 LNG 관련된 종목인데 뭐 대표적으로 태광이나 성강밴드 뭐 이런 쪽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쉘에서 보고서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거기에서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LNG 수출 또 이제 전일에 제가 잠깐 슈용하고 넘어간다고 한 알래스카 그 LNG 투자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종목군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랑 그 삼성중공업이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또 조선함 관련된 신문 기사가 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방산학과 현대로템 아마 기간은 좀 8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매출이 작년 매출 대비 66%에서 규모가 꽤 커요. 그런 또 수주 나온 것들에서 조선과 방산이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구리 쪽도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초반에 좋고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 2%, 카카오페이 4%뭐 이렇게 좋고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애들 좋고 현대 로템은 94,500원까지 동시호가에서는 찍어가지고 나쁘지 않았는데 현재는 지금 95,500원이네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좀 머물러 있다는 거. 일단은 염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특징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는 좀 버텼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고, 근데 또 밑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하이닉스, LG엔솔 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 미국장은 지금 3일 연속 나스닥이 급락했는데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장이 확실히 작년과는 체급이 좀 달라졌다. 라는 게 좀 여실히 느껴지는 좀 강세장 기조가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방산이나 조선도 얘기해 주셨지만 옛날에는 방산조선이 막 급등한다고 지수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이들 시총이 엄청 커졌어요. 워낙 커져.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면 이건 지수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위, 현대중공업 12위 뭐 이러니까. LG전자가 삭제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많은 시총 변화가 지금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끌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가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게 오늘 올해 들어와서 국내 증시가 좋았고 어제 보니까 홍콩이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선 것 같더라고요. 네, 상승률로는 올해 연초 대비. 그래서 아직까 오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견조한 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도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오늘 테슬라 충격파가 좀 컸잖아요. 판매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8%나 폭락을 했는데도 국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또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클래시스가 좀 이슈가 돼. 저도 이제 계속 아침에 봤거든요. 이제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새벽에 딱 보고 이게 뭐지? 그런데 왜냐하면 원래 클래시스가 이 베인캐피탈이 최대 주주인데 이거 지분 매각하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이 덩치가 3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 인수하기가 좀 힘들어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이제 아까 블룸버그 보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건 이 큰 기업 중에 누군가가 좀 클래시스 M&A 하지 않을까. 시장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시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건 한번 봤잖아요. 네. 그때 한번
모든 로봇주들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죠. 근데 이번에 뭐 인수한다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로봇의 향기가 이제 피부 미용에도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어쨌든 약간 좀 최근에 답답한 장세 속에서 야, 피부 미용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료 관광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작년에만 140만 명이 왔대요. 예. 의료 관광으로.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피부과 간다고 합니다. 피부과 가니까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시술 받겠죠, 당연히.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출 안 하고도 내수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수출로 잡히거든요. 서비스 수출로. 그래서 피부 미용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더 환기될 수 있는 그런 좀 사건이 좀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뭐 그건 이제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건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는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아진 사건이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조선주가 이제 어제도 강하고 뭐 요즘에 오늘도 뭐 견조한 모습인데 오늘 물론 이제 현대중은 좀 빠지고 있지만 네. 최근에 뭐 이게 돌아가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군함으로 갔다가 한 번은 또 LNG로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섹터 안에서도 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순환매가 좀 잘 도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시는 일단 뭐 위쪽에 열리는 것보다는 미국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 네. 한국 증시가 미국이 안 가는데 어떻게 위를 열겠어요, 갑자기. 근데 한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땐 미국이 좀 빠진다 해도 그냥 이 안에서 버티다가 미국 증시가 안정화될 때 위를 한 번 더 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뷰티 쪽 클래시스 16%까지 치고 나가고요. 실적에 대한 호조 카페24 좀 치고 나가고 위메이드도 3.9% 오르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미국장에서는 테슬라랑 전기차 기업들 좀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랑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저기 또 뭐시기냐, 저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애들 급등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혼자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 맞아요. 네. 마이너스 45% 판매가 급감했는데 유럽 1월 판매는 37% 급등했더라고요. 오히려. 유럽 전체를 맞아요. 보면 좋았고 다만 이제 테슬라가 좀 너무 안 좋은 게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테슬라 올라갈 때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 좀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 우리나라랑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님은 네, 저 그 얘기 들려고 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생각이시구나. 네, 테슬라만 안 좋았고, 근데 테슬라가 안 좋은 정도가 꽤 컸는데 그 자리를 비아디가 많이 메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일 부원장이 계속 얘기하셨던 이제 독일의 보조금 얘기가 사실은 작년 10월인가 11월 달부터 있긴 있었는데 만약에 정치권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되면 이전에도 보조금 스타트를 독일이 끊었기 때문에 독일이 끊어주면 나머지도 다 보조금 정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겠죠. 거기다 인터배터리, 그다음 최근에 뭐 리튬 가격 변동 뭐 이런 것들 다 따져 보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오늘 그 뉴스 있었어요. 그 삼성이랑 현대차였을 거예요. 그 로봇에 이제 ESS 배터리 넣는다. 그 얘기 나오면서 그 종목이 관련주가 삼성 SDI 넣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쪽에 사실 ESS가 원래는 좀 해답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CATL이나 이런 쪽에 미국이랑 워낙 큰 계약들을 다 맺어버리니까 ESS에서도 좀 안 되나 보다 이런 센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형식으로 되면은 ESS도 뭔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2차 전지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3월에 현대차의 전고체 탑재 차량 공개 이슈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인터배터리 있죠. 현대차 있죠. 그러니까 좀 굵직한 이슈가 많아요. 거기다가 뭐 제가 이따가 신문 보여드리지만 또 이 로봇도 이슈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움직이는 센티적으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얘는 넘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실적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엑스페이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콩고 그러니까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또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가 최소 4개월 동안 시행이 될 거고 생산 과잉이어가지고 코발트 공급 규제하기 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판가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10% 가까이 올라가고 12%, 13% 미쳤어요. 그 가격 뚫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수 스페셜티만 보면은 그 유증이네 뭐네 뭐 이런 이슈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전 가격 작년 9월, 작년 그 6월하고 9월하고 이때가 55,000원 선이었는데 오늘 뚫고 올라가가지고 62,000원까지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방산에, 조선에, 변압기에 그리고 클래시스도 지금 저 신고가 쪽일 거예요. 클래시스도. 그렇죠.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한 번에 뚫고 가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는 종목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면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쫙 엄청 막 뭐 2,800, 뭐 3,000 막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개별 종목으로 잘 투자하신 분들은 전에 신고가 뚫고 가는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좀 나쁘지 않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배터리도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배터리 쪽들 잘 가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외로 배터리가 강하네요. 배터리는 네, 최근에 뉴스가 좀 많아서. 네네. 이제 바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분위기가? 빈집이잖아요, 정말 빈집이고 또 뭐 정책 기대감도 좀 남아 있고 3월 근데 제가 봤을 땐 3월 5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액션 플랜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한다고 결정 나면 아마 배터리는 급등하겠죠 그 후로. 근데 이제 만약에 보조금 지급 같은 게 안 들어가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5일 날 유럽의 액션 플랜 그 발표 여부에 따라서 그 2차 전지가 추가 급등하느냐 다시 좀 원상복귀하느냐 요걸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 기대감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들이 요즘에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왜 너 오른 것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른 것들이 좀 눈에 띄어서 그랬는데 떨어지는 것도 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떨어지는 게 1%대 하락이라서 딱히 뭐 이렇게 짚을 게 있나 싶긴 한데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뭐 요런 애들 1%대 떨어지고 글로비스랑 두빌 요런 애들이 1.7% 요 정도. 뭐 저기 조선주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매일같이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근데 오늘 많이 떨어지는 게 거기 그 화장품 회사네요. 실리콘투. 여기가 15%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APR도 한 2.3%. 예, 그래서 아마 화장품주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어제 코스맥스 실적 분석도 보니까 중국 쪽이 좋아요. 네. 미국향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미국 쪽이. 근데 작년에 미국향 좋았던 화장품 섹터들이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선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 좋아지고 미국 비중 높은 기업들은 좀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실리콘투도 지금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실적에도 그런 게 나와서 확실히 그 화장품 내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실리콘투가 유독 좀 많이 그렇네요.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실망감, 경쟁 심화 분석에 15% 급락. 미국 화장품 시장이 생각보다 경쟁이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 지금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게 문제죠. 예. 특별한 혜자가 없이 이제 마케팅비는 많이 들고 진입 장벽은 좀 낮고 요런 현상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닭볶음면처럼 대체 불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이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진은 많이 남는데 그만큼 또 마케팅비가 꽤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SNS 그 마케팅이 좀 덜 심화됐을 때는 그 비용도 별로 안 들었는데 뭐 여러 채널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마케팅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가 그렇죠. 않죠. VT도 오늘 3.5% 정도 빠지고요. 나머지 그 화장품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초반부터 2천억 던집니다. 개인이 그대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기관이 100억 정도 던지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코스닥 선물까지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초반부터 거셉니다. 지금 뭐 3,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네.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고 똑같은 싶어요. 얘기죠.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또 골드만삭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나마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도 많이 올라온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조선도 사실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상 센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S&P 500이 5,600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 가격대가 단기 박스권 하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5에서 한 5% 정도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P가 5% 정도 빠질 정도면 나스닥은 7%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가 빠졌을 때 과연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와주면은 너무 땡큐인데 시장이 전부 다 엔비디아만 이렇게 애원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있으니까. 가뜩이나 높은 기대치에다가 그렇지. 시장을 뒤집을 정도면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네. 근데 과연 그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엔비디아가 엄청난 유니크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걸 과연 또 뛰어넘어 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확률이 좀 낮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심하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해놨다가 만약에 결과 좋으면 편안하게 그냥 다시 사면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개인만 사지 외국인 계속 털고 있고, 뭐 물론 연기금은 막판에 계속 매수로 돌아오긴 하지만 프로그램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조가 한 10시까지 프로그램 쭉 밀고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좀 살짝 살려준 척 하다가 네. 또 오후 한 2시 이후부터 쭉 밀어요. 계속 프로그램은 최근에 기조 보면 꽤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미니 나스닥이랑 S&P가 자꾸 개장만 하면 올라요. 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선물 플레이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러다가 어제도 이러다가 결국엔 꼬꾸라졌잖아요. 10시 넘어가 특히나 12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 나서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12 소비자 신뢰지수 오늘 전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별로예요. 내용이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기조가 10월 11월까지만 해도 뭐 6개월 뒤에만 엄청 좋을 거다였는데 요즘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준점 100도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정말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도 여미사님 코멘트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빅테크랑 우리나라 이제 IT가 좀 연동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5일째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저렇게 외국인이 5일 팔면 증시가 옛날 같으면 급락할 텐데 그렇죠. 안 빠져요. 쭉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연기금에 어쨌든 이제 매수도 있고 개인 투자들이 좀 과거랑 다르게 어쨌든 좀 계속 좀 방어하는 역할도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기타 법인이 또 많이 사더라고요. 기타 법인이 보통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 수급이 확실히 좀 견조해진 것 같아요. 국내 수급이. 근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위가 열렸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 좀 팔다 보니까 좀 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좀 시장은 좀 버텨주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좀 많이 충격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좀 작년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나스닥이 그렇게 랠리 보일 때 한국은 역주행을 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나스닥 빠진다고 한국이 꼭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와. 예,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 작년에도 같이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은 저는 좀, 그러니까
오르진 못하겠죠. 나스닥이 빠지는데 어떻게 오르겠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보면 오늘 다우는 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미국장이 다 빠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요즘에 보면 미국이 지금 완전 순환 매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M7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M7하고 AI로 너무 올랐던 팔란티어 오늘 보니까 뭐 템파스 AI라고 의료 AI 대표 기업인데 그게 오늘 한 15%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기업도 실적이 나쁘다기보단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죠. 근데 이들 기업들은 다 고평가된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아 이거 미국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돈 빼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 아시겠지만 뭐 이거 어차피 좀 보여드릴게요. 뭐 그 워런 버핏이 현금을 엄청나게 좀 확보해 놨잖아요. 뭐 기사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 현금 확보한 걸로 미국을 판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 주식 난 떠날 생각은 없다. 네. 본인은 그렇게 말은 했는데 행동은 팔아버렸어요. 현금을 2배나 늘렸어요. 1년 그렇죠. 만에. 그 얘기는 뭐죠? 미국이 비싸다고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산다고 했냐면 일본의 5대 상사를 사겠다. 한국도 사야지. 예. 아니, 사겠죠. 뭐 언젠가 좋아지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을 왜 사냐 이거죠. 아, 그렇죠. 버크셔에서 그 얘기 굳이 많이 안 나왔죠. 사고 예, 여기 밑에 답이 있잖아요. 일본 5대 상사 PER이 7.5배에서 9.7배밖에 안 돼요.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현금화를 좀 해서 싼 자산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여기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많은 투자들이 비싼 자산 좀 팔아서 싼 걸로 좀 교체하려고 하는구나. 그 중에 일부가 또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 뭐 아시겠지만 이제 PER 9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는 없는 단계고 여전히 저는 좀 너무 싼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2,600이 좀 깨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미국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급은 계속 안 좋은데 시장은 계속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1%, 2% 막 이렇게 쭉쭉 빠질 때 우리나라는 한 0.5% 정도로 계속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도 0.24% 마이너스 2623 요 정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하락의 뭐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건. 알 수도 없죠. 그죠. 뭐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네,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 의견도 다 엇갈려요. 한쪽은 3천 간다 그러고 한쪽은 줄여라. 뭐 이런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모두 한쪽으로 쏠리면 되게 반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거는 뭐 좋은 현상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미국은 저는 예전부터 저도 비싸다 좀 걱정된다. 네. 고평가다고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미국은 비쌌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이 눌려 있었고 지금 이제 PER 9배까지 이제 간신히 회복됐고 우리가 이제 2350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높아 보이지 사실 2600도 비싼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좀 싸고 또 미국의 하락과 우리나라 하락의 이게 연결고리가 이번엔 좀 약해요. 예. 그게 같이 좀 맞물릴 가능성은 높지. 왜냐하면 미국 빠지는 게 미국 빅테크에 좀 과도한 좀 기대감 쏠림. 요것 때문에 좀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하락은 좀 뭐 제가 틀린다 하더라도 저는 좀 비중확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또 요 얘기 나왔네요. 모로코에서 역대 최대 전동차 사업 수주? 그게 앞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조 원 규모 전동차 계약 수주. 뭐 계속 뭐 수주 얘기, 계약 얘기 뭐 이런 거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로 넘어갈까요? 어떠세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해줄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진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완전 버리는 종목 말고 진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벌써 작년 여름에 좋았을 때 그 가격 그리고 그 재작년의 가격 이미 뛰어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이 뷰티 쪽에서 뭐 지금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만 살짝 못 올라오고 지금 조선, 방산, 뭐 변압기 이쪽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높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지수가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네, 지수가 좀 좋고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올려야 되는데 2차 전지를 얼마만큼 올려줄 것이냐, 얼마만큼 밸류를 줄 것이냐, 또 반도체가 얼마만큼 살아날 것이냐, 요거 따라서 3천 가는지 못 가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지금 다른 그 기업들 상승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아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쵸. 최근엔 좀 부진하죠. 근데 이제 알테오젠도 거의 40만 원까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 부담 느끼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신고가 내고 좀 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밸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인데 다만 이제 미국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뭐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조건은 좀 갖춰졌는데 어쨌든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단기적으로는 오르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좀 없어요 사실. 바이오 쪽도 근데 관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의약품에도 매기면 네. 근데 그게 의약품의 완제품에 매기는지 원료 의약품에 매기는지 위탁 생산 CDMO에 매기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좀 이게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단지 그냥 의약품이에요. 예.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료 의약품하고 그 CMO 위탁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관세부가 안 하면 영향이 제한적인데 거기까지 다 해버리면 이건 바이오한테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예. 또 3월 31일 날 또 아무래도 공매도도 좀 한 달 남아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이제 소음으로 작용해서 이제 위가 좀 막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워낙 예전보다 실적들이 좋아서 밑으로 크게 밀리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9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따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광고 하나 하고 갈까요? 네. 한 2분 정도만 참아주세요. 자, 주가에도 모멘텀과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맛있는 걸 먹어야 더 힘내서 일하고 주식하고 수익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먹는 거는요, 창화당 모든 만두와 매운 떡볶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면 요걸로 드리고 고기 만두. 네, 매운 거. 매운 거 싫죠? 고기만. 고기 만두. 예. 이거 생긴 거예요. 못 생겼대요. 자, 그래서 창화당 모든 만두랑 매운 떡볶이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얼마야? 48,000원인데 39,800원에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벤소닉 와플 메이커래요. 그래서 멀티쿠커 SNS에서 무려 8만 대가 팔린 그 대란 상품이고요. 미국 벤소닉사 명품백 스타일로 레트로풍 디자인으로 이게 코팅으로 눌러붙지 않아서 논스틱 코팅이래요. 간편한 조리 세척 가능. 다양한 틀을 활용해서 샌드위치, 와플, 구만두, 김치, 부추전 등 홈카페, 캠핑 완벽 대비라고 합니다. 멀티쿠커 와플 플레이트까지 드리는 것 같고요. 요거가 멀티쿠커 2구 해가지고 99,000원짜리를 69,000원에 딱 900개만 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플 메이커랑 분식 맛집 창화당 요건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번호님? 떡볶이 한번 드셔보시고 만두 한번 보여주시고. 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가.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먹방하는 거예요? 네, 먹방입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이요? 네. 만두가 좀 맵게 생겼네. 이거 초등학교 때 네.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분식 맛 나요. 요즘에는 막 엽떡이나 막 이런 거에 그런 맛이잖아요. 약간은 좀 오리지널 맛? 이거 뭔데? 뭐좀 만두? 그래서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아서 딱 많은 분들이 옛날 초등학교 앞에서 컵떡볶이 주세요 해서 200원 주고 먹던 그 느낌. 요즘에 2,000원인가 3,000원이래요. 네, 들으셨어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만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먹방을 하고 있죠?
제가 방송할까요?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뭐 만두 요거 떡볶이 맛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먹을게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이게 시장 보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미국이 좀 많이 또 빠진 상태다 보니까 뭐 크게 오르긴 당연히 좀 쉽진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보합권 내에서 잘 좀 버텨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증시도 그렇고 요즘 미국 증시 보면 확실히 이제 테슬라 제가 주가 급락 보면서 느낀 게 그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 예, 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좀 매도가 확실히 좀 나오긴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실리콘톤도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기대 이하의 좀 실적을 내면 예, 주가가 그걸 좀 용납하진 않는 예,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하고 이런 실적 전망들 잘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한데 요즘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 둘이 따로오밥이에요. 너무 달라요. 어제는 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 안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삼성이 빠지고 하이닉스 좀 올라가고 뭐 둘이 같이 가면 더 좋긴 할 텐데 확실히 이제 둘을 좀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롱으로 보고 어디 숏으로 봐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롱이었죠. 근데 오늘은 또 반대잖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은 AI랑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지금 시장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HBM이 좀 약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랑 연동되고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오늘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뭐 그 기대감도 좀 일부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반도체들의 향방 결정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클래시스가 찌라시고 나발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고 센티가 좀 몰리는 쪽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 상승과 하락에 막 엄청 크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찐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엄청 맵죠? 맛있어요. 저 맵찔인데 엄청 매운데? 그래 저 벌써 거의 다 먹어요. 와, 저도 맵찔인데 저 엄청 맵거든요. 와, 난 제가 이거 너무 맵다. 마라탕을 0.5단계 혹은 아가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이거 잘 들어가요. 아, 근데 저는 신라면도 매워요. 예? 신라면이 매워요? 신라면 매워요. 아 진짜 매운 거 신라면에 드시는구나. 김치 먹으면 매워 죽거든요. 와, 저한테는 매우 맵습니다. 그럼 불닭볶음면 진짜 못 먹겠네 아예. 불닭볶음면 그래서 못 먹겠네. 전에 사귀었던 그 분들이 예. 불닭볶음면 매니아인 거예요. 근데 또 데이트하면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가줘야죠. 편의점에. 아,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아 진짜 그 다음 날 힘들었겠네. 설사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얼마인지 설명했어요? 했죠. 그래요? 39,000원. 먹느라 못 들었네. 48,000원짜리를 39,000원. 350개 세트밖에 없대요. 만두가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만두가? 일단 고일 만두면 괜찮았어요. 만두 400g 3팩. 떡볶이 매운맛 520g 2팩.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4, 3, 12. 1.2kg 만두에 1kg 떡볶이를 주는 거니까 2kg 가져가는 거네. 39,000원에. 2kg나? 엄청 싸네. 싸긴 싸다. 예. 그리고 멀티쿠커 요거 벤소닉 와플 메이커는 99,000원짜리를 69,000원에 900개 드리는 거고. 얼마나 좋아. 자, 알겠습니다. 뭐 자료 하나 하실까요? 네, 뭐 그러시죠. 예, 잠깐만요. 중요한 거.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합권에서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 방향 어떻게 잡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세지고 있지만 시장은 버텨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미국도 오늘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한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관세거든요. 관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게 사실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이 좀 빌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외국 언론사 보도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들 종합해보면 이게 진짜 관세가 부과 가능할까 좀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들어보시면
자동차라는 게 이게 만들 때 저런 이제 엔진만 해도 부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거를 그냥 미국에서 그냥 뭐 캐나다에서 엔진 만든다고 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간대요. 이제 북미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저 크랭크 샤프트라는 저 부품이 미국에서 1차 가공돼서 캐나다로 먼저 가요. 네. 가서 여기서 한 번 더 가공하는데 왜 이러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간 다음에 이제 미국에 다시 와서 또 고급 가공을 한 번 더 한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엔진사로 보내요. 여기 캐나다에 있는. 네. 여기서 보내서 이제 미국 예를 들면 포드 같은 회사로 이제 엔진을 보내겠죠. 그럼 이게 지금 캐나다 관세가 3월 5일인가 4일부터 이제 부과되잖아요. 지금 예상대로면. 근데 모든 제품에 다 관세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마다 관세가 들어가야 돼요. 움직일 때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크랭크샤프트 한 번 갈 때 관세. 그렇네. 또 한 번 또 관세. 예.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할 텐데 여기 이 쉐보레 볼트 EV 전기차 소형 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모터랑 지금 그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 부품 나머지 부품들은 중국과 터키 거 쓴대요. 이게 뭐냐면 관세 때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볼까요? 그렇네. 그냥 미국이에요, 사실은. 이 미국 소비자들이 이 미국 포드도 피해 보고 미국 소비자는 가격 올라서 피해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튀는 거거든요. 네네. 물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는데도 이거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좀 쓰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멕시코가 지금 중국에 관세 때리겠대요, 갑자기. 네. 이제 이거 트럼프가 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 또 극적으로 또 연기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너무 복잡해요. 이게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게 이게 미국이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부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 교통정리 다 누가 할 겁니까? 사실은 공무원들 수까지 좀 줄이고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몫인데 공무원들은 지금 계속 해고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도. 몇 주 전인가 트럼프가 이 자동차 관세 얘기했을 때 자동차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약간 자동차는 좀 주저하거나 약간 완화시키는 무언가 멘트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기억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현대차인가 어딘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뭐였죠?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죠? 그 민주당 아니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상원 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 마이크 존스가 그 빠질 수도 있다. 자동차는 빠질 수도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저 기억나는 게 인터뷰하면서 이건 백악관과 협의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다음날 바로 얘기했지 뭔 소리냐 자동차 들어간다. 네, 트럼프가 정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동차를 늘려고 하고 미국 이제 하원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이게 자동차 관세가 이게 이렇게 부과되면 미국에서 수입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동차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내에서도 이게 갈리는 거죠. 같은 공화당인데도 이거 자동차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심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일단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세는 4월이잖아요, 4월. 그래서 아직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당장 해버리면 이게 준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저는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또 워낙 자동차라는 게 너무 크니까 요거를 또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덩치 큰 거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루님 다 드셨나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네, 먹다 보니까 정신 콜라도 딱 같이 줘야지. 떡볶이는 콜라인데. 달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달걀. 삶은 달걀. 삶은 달걀. 그 노른자 싹싹싹싹 싹싹 해가지고 탁 떡볶이 국물에. 그렇습니다. 아 배고프네 근데. 맛있는데 매운 거. 아니 이거 그러면 일단 화장실 가야 돼요. 또 화장실 가면 또 욕할 거 아니야. 너는 뭐 준비성이 프로답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의 뉴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뉴스는 요겁니다. 저도 시켜 먹어볼 예정인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강남 일대에 로봇 배달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친구 이제 일개미 같이 생긴 애들이 저게 된다고 강남에서? 네, 된대요. 실리콘밸리에서 안 됐는데?
된대요. 야.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대요. 그 이제 라이더한테 할 건지 아니면 이 로봇 친구한테 할 건지. 해서 저도 저희 집에 잘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이 조금 달라서 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역삼동 한번 가서 이제 길가에서 한번 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봐야 되니까. 저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로봇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아까 삼성전자랑 이제 뭐 현대차가 ESS 뭐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모멘텀이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어쨌든 제가 조만간 한번 해서 제가 액션캠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은 이제 고급 아파트 사시니까 상관없는데 저런 거는 저기 논현동이랑 저 역삼동에 빌라가 엄청 많잖아요. 빌라 많아요. 예. 그리고 저 안에 샛길은 지도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길 봐야 돼. 그리고 또 빌라가 엘베가 없는 데가 천지 빽깔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계단 어떻게 올라가? 그런 사람한테 내려오라 그래? 사람 내려오기 싫어하는 그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이 사는데. 맞아요. 저게 될까? 어떤 좀 디테일한 그 해결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평일 2시에서 9시니까 한번 이제 그 요번에 또 인터배터리 구경 갔다가 만약에 이제 6시 정도 되면은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조만간 한번 찍어서. 이거 봐봐. 저거 안 되는 이유 지금 채팅에도 나온다고. 이쭈님이 카메라에 가다가 껌 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병그리님께서 저거에 치이면 어떤 보험 적용돼요? 이렇게 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있잖아. 카메라에 껌 붙이고 보험 적용되는 거 찾고. 재물 손괴. 네, 그래도 뭐. 민준이 논현동 너무 잘하는 게 의심스럽다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 로봇, 네. 로봇 관련해서 또 산업적으로 잘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거.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항공도 좀 참여를 하는데, 요 이제 드론이 또 미중 갈등이 또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됐었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 번씩 이벤트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잘 짚어주셔가지고 모로코 철도청과 2.2조 규모 공급 계약 체결한 거. 그다음에 뭐 판 거예요? 철도청과 공급 계약 체결. 그러니까 뭐 전동차. 그 기차 판 거예요? 네, 얘네가 방산이랑 철도랑 반반이잖아요. 반반 치킨인데 요즘에는 원래는 철도가 좀 더 높았는데 방위 산업이 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또 철도 쪽은 이게 유지 보수 때문에 계속 돈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스는 길 잃은 K&E. 예, 이게 확실히 왜? 이게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우 시장이 굉장히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성우? 네. 왜냐면 그 보면 우리나라 성우분들도 굉장히 그 실력이 되게 뛰어나신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같은 역할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의 특이점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기 톤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히 좀 K&E와 이 일본 애니에 대한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넷플릭스 보시면 우리나라 거 더빙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거 애니가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요즘에 나온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사카모토 뭐 이런 거 애니 막 빵빵 뜨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이 애니 강국인 이유는 저는 성우 쪽에서 차별화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웹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웹툰 기반으로 만화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애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쪽을 자꾸 건너뛰고 영화나 드라마로 넘어가는 게 요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드라마 배우들은 층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런 하나하나 콘텐츠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데 요런 거에서 좀 잘 지위를 못 지키는 건 좀 아쉽다. 물론 일본 애니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길 잃은 K&E는 성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성우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은 이쪽이 좀 많이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저도 만화를 좋아하니까 들어보면은 이누야샤 성우 하던 분이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누야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특정 인물이 있어요. 막 코난 하신 분이 또 다른 것도 하니까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목소리 색이 딱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블리치 좋아하시면 아이젠 소스케라는 그 유명한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목소리는 거의 똑같아서 다른 데도 나와도 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요쪽 시장이 좀 열리면 더 우리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요 스페셜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지? 애기들 보는 만화는 잘 되잖아요. 그건 뭐 엄청 잘하죠. 네, 잘 되죠. 슈핑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로봇 그 공룡 나오는 거 뭐였어요? 로봇사우루스인가 뭔가 그것도 DNC 미디어 거? 그렇네 맞네. 그리고 또 그거 저기 또봇 이것도 있고 또 그 아기상어? 경찰 뭐 그거 아기상어도 있고 포로로? 뭐 뽀로로는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 딸 키울 때 어렸을 때는 다 뽀로로였거든요. 뽀로로만 봤어요 그때는. 루피가 아이들이. 뽀로로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나오는 같이 친구. 나오는 친구. 지금 요즘에는 뽀로로를 보는 세대가 커가지고 근데 그 한 물어봤거든요. 근데 뽀로로 예전만큼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 그렇죠. 예, 예전에는 다 뽀로로를 뽀로로 보던 봤는데. 세대가 이미 커서 지금 뭐 대학생 된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콘레드가 루피, 뽀로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세대가 바뀌었어. 바뀌어버렸어. 세대가 아예 바뀌어서 콘레드가 지금 잔망 루피랑 콜라보하고 그래서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이벤트 기간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 세대가. 저 때는 그거였거든요. 뽀로로가 이제 대학생 됐구나. 네, 대학생들. 피카츄. 그래서 대학교 그 축제 가면은 노래 불러요. 그렇구나. 너는 게 제일 맞아. 좋아. 우리 때는 세일러문이랑 뭐 천사소년 네티 그런 거 아니야? 천사소년 네티,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카드 캡처 키드 그런 거였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약간 시장이 이런데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자, 코스피가 보합권 코스닥이 0.3%로 조금 올라와 줬네요. 771. 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좀 체크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던가 자료 한 3분 정도 하나만 더 해주실까요? 네, 뭐 간단히 더 해드릴게요. 네. 요새 왜 그 여러분이 조선주가 좀 부담은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끝났다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쉬어가긴 하길 텐데 요거 좀 보시면 어제 그 세계적인 이제 석유 그 에너지 회사 쉘에서 글로벌 LNG 수요를 60% 증가할 거라고 이제 전망했는데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이 자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아시아 경제 성장, 중공업 운송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 거라고 하는데 핵심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요건 것 같아요. 일단 인도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LNG 이제 천연가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도시가스 쓰는 뭐 그런 인구들이겠죠. 네네. 그런 인구들이 앞으로 1억 한 8천만 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속 늘어나겠죠. 이게 전 세계 비중이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LNG를 연료로 하는 이제 운송 수단 있잖아요. 뭐 트럭 같은 거. 요게 이제 수요가 늘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35년에 미국 LNG가 미국에서 하고 지금 카타르가 좀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앞으로 2035년까지 카타르와 미국의 공급 비중이 무려 60%까지 전 세계 이 두 개의 나라가 미국이 한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왜 성강밴드가 막 급등을 하고 막 피팅 회사들 막 급등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 수출 수요가 늘을 가능성이 높은데 쉘이 이걸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많이 수입하는 국가 2개. 한국과 일본 2배 늘어날 거다 앞으로. 그럼 이 운송 수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고 요 선이 뭐냐면 LNG 수출이에요. 다른 수요보다 여기 뭐 전력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LNG 수출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뭐죠? 조선이죠. 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하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막 조선주가 이렇게 막 급등락은 하죠. 뭐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하선해야 된다 막 보고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맞냐 안 맞냐 떠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이제 쉘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이런 전망을 보면 조선주가 비싼 거는 인정해야죠.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뭐 또 적절하게 조정 받으면 밸류 부담이 완화되면 또 저는 좀 괜찮아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만 조심하시되 요런 전망들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LNG 사이클이 아직 좀 끝났다라고 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조선이 또 이렇게 안 무너져야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안 무너지거든요. 지금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이 방송을 보지는 않으시겠죠. 네. 근데 어쨌든 긴 사이클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뭐 고가권에 있어도 보노님이 변압기 말씀하실 때 항상 하는 얘기처럼 네. 큰 사이클을 보고 그쵸. 큰 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살짝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보노님한테 좀 맡겨 본다면? 네. 일단은 증시가 그래도 좀 잘 버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이건 좀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드리고요. 엔비디아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방송에서 먹방을 못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산업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쪽들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너무 겁을 먹으시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잘 좀 익절 라인 정하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500대 초반 오면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눌리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눌림목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코스닥에서는 카페24 뭐 27% 이상 올라가고 있고 네. 뭐 방금 설명해주신 LNG 프로젝트 관련된 쪽들과 이쪽 올라가는 것도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선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뭐 하이닉스가 가니까 하이닉스 계열이나 뭐 HBM 관련된 그런 쪽에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과 변압기 쪽도 오늘 조금은 반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변화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변압기 올라올 때쯤 되니까 조선주들이 일부 강했던 게 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의 좀 이런 순환매의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슈가 좀 있는 쪽들이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이 STO 쪽은 장 초반 이후에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 재건 쪽이 또 다시 들썩거리거든요. 그래서 재건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풀무원이라는 기업도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기간의 수급이 뒷받침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 추이가 굉장히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음식료 쪽도 트리거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가고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15% 왔다 갔다 했거든요. 최근 한 달 2월부터가 2월에 10,000원 하던 게 19,000원 갔으니까 음식료가 9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스토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건주들이 어쨌든 지금 좀 쉬다가 움직이니까 이런 쪽들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여미사님도 뭐 다음 주에 또 수요일에 나오시니까 그때까지 코멘트 해주신다면.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보면 국내 증시가 이제 지금 양대 지수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증시가 정말 작년과는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또 거래 대금도 요즘에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만 봐서는 강세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지수에 몰입할 필요 없고요. 뭐 우리가 지수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수보다는 이제 뭘 살까, 뭐 어떤 걸 투자하고 어떤 걸 줄일까 이런 자산 배분 여기도 중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정말 그 많이 오른 것도 많다고 하셨지만 안 오른 것도 반이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뭐가 좋아질까? 사실 아까 풀무원 얘기도 잘해주신 게 풀무원이 정말 해외에서 되냐 안 되냐 말들은 많았어요. 네. 부채도 많고 근데 풀무원 토프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토프 이제 1등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못 올랐던 것 중에 또 풀무원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수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좀 계속 좋은 종목이면 뭐 오히려 눌릴 때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한국 문화 뭐 이런 것들 실제로 현지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같이 우리 김프로님과 그리고 우리 전원건 교수님이랑 같이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투어 4기이고요. 지난 주말에 아트앤더시티 시즌2 영상이 올라간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3프로에서 김프로님과 전원경 교수님과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댓글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월가에서 직접 기관 투자자 세미나를 통해서 매크로, 테크니컬 전략, 빅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절반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방문해서 전원근 교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드리고 함께 감상하면서 아주 풍성한 진짜 교양의 끝이다. 교양의 끝. 예? 교양의 끝. 기관 만나고 공부하고 파이낸스 딱 아이디어 얻고 아트 딱 둘러보면서 기가 막히게 쫙 교양.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중간에 뉴욕 증권거래소,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뉴욕의 명소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도 보내면서 다시는 없을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따가까지 수익을 잘 내보시고요. 누님께서 영어 못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영어 못해도 됩니다. 예. 실제로 해외 가면은 한인타운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영어 못해도 삽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3시 20분에 마감 시황과 함께 웃는 얼굴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빨간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미사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보노님과 저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